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천 명을 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완치 판정을 받은 뒤 재확진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요.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19 25번 확진자가 지난달 22일에 완치 판정을 받은 뒤에 또 6일 만에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단 말이죠. 방역 당국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의료진은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바이러스 재활성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바이러스 재활성화라고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바이러스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게 이제 허피스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피곤할 때 입 주변에 이렇게 뭐 나는 그게 허피스 바이러스. 헤르페스로 헤르페스라고 헤르페스. 알려졌죠. 예. 이러한 경우 이제 잠복 감염을 일으키면서 우리 몸 속에 숨어 있다가 면역 시스템이 안 좋을 때는 이게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면서 밖으로 나와서 임상 증상을 일으키는 현상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는 이런 바이러스 재활성화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일부의 급성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바이러스가 체내로 들어와서 증식을 하다가 이게 적절한 치료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바이러스가 줄게 되거든요. 그 상황에서 우리 면역 시스템이 이제 제대로 작동을 시작하게 되면 바이러스 수가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일부가 남아 있다가 어떠한 요인인지는 아직까지는 밝혀져 있지 않은데, 그러한 요인에 의해서 면역 시스템이 더 낮아지게 되면 이 바이러스가 다시 증식을 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바이러스 재활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바이러스 재활성화는 사실 일반적이지는 않은 그런 현상이지만 일부의 몸에 남아있던 그런 바이러스가 다시 면역 체계를 공격해서 재활성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아직 그 원인은 정확히 나온 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바이러스 재활성화는 국내에서도 한 사례만 보고될 정도로 정말 드문 케이스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약 10건 정도, 일본에서는 1건이 보고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원인 파악 아직은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실제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바이러스 재활성화에 대한 연구는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향후에 지금의 이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되고 종식이 된다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과학자들이 할 일이 이렇게 언급됐던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하기는 굉장히 불가능한 거고요. 동물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이런 바이러스 재활성화의 기전을 갖는지, 사례는 드물지만 가능한지 이런 부분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 검증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이렇게 재활성화가 된 환자인 경우에는 치료 과정은 똑같나요?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똑같은 문제. 기본적으로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치료가 보존 치료 또는 대증 치료거든요. 그래서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 그 과정에서 이제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가 지금 이제 쓰고 있는 뭐 에이즈 바이러스 치료제라든가 아니면 뭐 에볼라 치료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의 바이러스 수가 감소를 하게 되면 우리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면 이제 바이러스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렇군요. 같은 치료 과정을 겪는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최근 대구 지역에서 진료조차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이제 보건당국이 신천지 신도 외에 일반 대구 시민에게도 우선적으로 먼저 진단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의심자를 좀 더 신속하게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과거에 뭐 신천지 신도들이 일반적으로 그 유증상자에서 양성이 나오는 그런 비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반 신도가 아닌 일반 대구 시민이 사망하는 케이스도 발생을 했거든요. 제때 검진도 못 받고 치료도 못 받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국민들이 신도가 아닌 분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계속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뭐 당시에 우리나라 보건당국의 인력이라든가 여건상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그 신천지 교인에 대한 조사가 들어왔던 거고요. 원래는 당시에도 일반적인 국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민들에 대한 이런 배려들이 조금은 필요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이제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전수조사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에는 소외됐던 우리 일반적인 이제 대구 시민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네. 들어가는 건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 이외의 다른 부분에서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던 지역사회 감염 부분이 네. 일정 부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또 한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유명인이 자가격리 기간 중에 여행을 다녀와서 논란에 빚었는데요. 자가격리 위반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그런 처벌이 내려지지만 사실 강제로 격리할 그런 조항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수칙을 어기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현재 우리 보건당국의 인력 그리고 그러니까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간에 보건 인력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네. 특히 이제 확진자가 아닌 자가격리 대상자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일일이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는 되게 전화로 해가지고 확인을 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네. 전화를 받고 그 사이에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도 없고 파악하기도 힘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법적인 조항을 이제 확대하겠다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정부에서 발표는 했습니다만 네. 그것도 어느 정도의 실효성 문제에 있어서 이제 어려운 부분이고요. 실제로는 건전한 시민의식, 그러니까 협조하는 시민의식이 가장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국민 스스로가 그 방역의 1차 주역이라는 생각으로 이런 방역 작업에 협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좀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과정이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보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일단 우선 함께 지내는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집에서도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자가격리는 확진자는 아니고 이제 잠재적인 감염자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 언제든지 확진자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공간, 또 주거 공간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감염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는 자가격리보다는 해당자들에서 시설격리를 하는 게 더 타당하기는 합니다만 네. 보건의학적으로. 근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를 하는 거고요. 함께 생활하는 가족 같은 경우에는 감염의 우려성이 높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지내시는 게 기간 동안에는 그게 예.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뭐 가족이다 보니까 더 신경을 많이 쓰겠죠.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이.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동선상에 굉장히 제한적인 동선으로 활동을 하시고요. 화장실이나 이런 것만 쓰고 그리고 뭐 공간 내에서는 일단 같이 지내는 가족분들도 네. 마스크를 착용하는 거를 권장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자가격리 지침을 받은 주민들은 확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고요. 또 가족과도 공용 제품을 좀 사용하지 않고 동선을 최소화하는 등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는 그런 노력이 이어져야겠습니다. 또 입원을 기다리면서 자가격리를 받던 중에 사망하는 그런 사례가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환자를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해서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우선 입소를 하도록 권고를 했는데 아직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자가격리 중에 좀 증상이 심해진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에 전화를 하셔야 되고요. 예. 연결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지자체의 보건소에 연락을 하셔야 되고 그조차도 긴급한 상황에서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119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실제로 상황을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119는 네. 그러니까 이 질병과 관련돼 있는 부분 이외에도 일반적인 시민들도 연락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러니까 증상이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확진자다. 자가격리 중이다. 그리고 증상이 급하게 중증으로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네. 얘기하면 이제 그 당시에 출동하시는 119 대원분들도 해당되는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예. 출동을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신속하게 어떤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도 가장 많이 받으시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정부가 본인만 사용할 경우에는 마스크 재사용을 해도 된다고 최근에 밝혔습니다. 그런데 WHO는 의견이 다른데요. 전문가로서 의견은 어떠신가요? 일회용 마스크는 말 그대로 일회용입니다. 예. 네, 일회용이기 때문에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원래는 맞으나 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마스크 수급 상황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며칠을 재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오염원이나 아니면 감염원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마스크에 어떤 구조적인 변형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며칠을 쓰셔도 괜찮을 거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일회용이 맞으나 원칙이죠. 예,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네. 만약에 그조차도 재사용할 마스크조차도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실제로 면 마스크를 그러니까 안 쓰는 것보다는 면 마스크를 사용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일회용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면 마스크를 매일 빨아서 쓰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근데 면 마스크하고 그 보건용 마스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있죠. 필터를 가지고 있는 게 보건용 마스크고요. 예. 그 필터가 바이러스를 포함하는 비말을 걸릴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면 마스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입자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큰 덩어리의 비말만 걸릴 수 있을 뿐이지 실제로 작은 비말은 걸릴 수가 없거든요. 예. 근데 그래도 어쨌든 마스크를 구입할 수 없을 상황에서 면 마스크를라도 쓰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쩔 수 싶습니다. 없는 선택이군요. 네. 지금 정말, 오늘 예. 네, 말씀을 또 들어보면서도 제가 느낀 게 사실 지금 우리 보건당국의 여력이나 그리고 어떤 마스크 수급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이 방역 작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께서도 사실 지난주에 뵀을 때보다 얼굴이 좀 많이 수척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네. 많은 일이 계시죠. 네,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